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 10억을 투입했다.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25% 정도. 25%. 2억 5천 정도. 아니 직장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시간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집 한 번 지면 10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시공사 선정할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아주 너무 독특하게 여기 나온 대로 이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인 전원 주택 다세주택을 지었어요. 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하셨어요? 네, 이것도 처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세입자를 구하는데 네. 이제 세입자 분들이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같이 들어오고 싶다. 너무 사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되니까는 임대를 줄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적절한 이제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제 아는 지인이 홍대 앞에서 그 부동산 하시거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중인데 제가 거기서 1시간 정도를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시는 그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하고 같이 살 집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3분이 온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갈 집이 별로 없는 거죠. 집주인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고양이나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그런 집은 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이게 수요가 정말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룸이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근데 이걸 애견인 주택으로 해놓으면 70만 원, 80만 원을 받아도 그분들은 들어올 의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는 데 갈 데가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특화된 그 애견인 전원주택을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네요. 네. 아까 이제 수요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얼마나 있나요? 좀 시장 조사 해보셨나요? 네, 시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자료 보면은 네. 약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0만 가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가구당 뭐 1인 가구도 있겠지만 네. 뭐 2, 3인 가구 했을 때는 1000만 명 시대란 말이 정말 현재 네. 조사로서도 이제 네. 밝혀졌고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제 접촉해 보니까는 네. 그분들이 이런 쪽은 정말 필요하다, 수요가 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의 또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는 충분히 이것들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반려동물 전용주택은 일반 다세주택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필요한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건축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같은 재료라도 이제 반려동물한테 이제 해롭지 않거나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보니까는 네. 호실당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 여기에 몇 개 호실이죠? 총 10개 호실입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축비보다 이제 1억 정도 더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1억을 더 들어가도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거겠죠.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반려동물 전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불과 2019년도에 그 리모델링 주택 해서 돈이 7억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처음 이제 리모델링해서 네. 나온 이제 보증금 네, 하고, 보증금. 예,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이제 주택 분야는 사실 네. 대출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신축 사업은 네.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이제 건설 업종으로 되어가지고 대출이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 때 또 대출 받고 네. 건물 지을 때도 대출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한 실제 건축비의 한 80%까지는 80%. 대출됩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했는지 들으셨죠? 아까 일부에서 보시면 그 오래된 단독주택을 5억 주고 사고 2억 리모델링 비용 들여서 해서 거기 보증금만으로도 500만 원, 5억을 회수했잖아요.
그 5억 회수한 돈으로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토지를 매입할 때 한 70% 대출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토지는 이제 오래된 이제 단독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짓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비는 어떻게 했냐? 네, 건축비는 80% 정도 건축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5억 정도 가지고 또 이걸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렛대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이제 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신여대 입구역 이 역세권에 있는 이제 반려동물 동반 테마형 다세대 주택. 이름 뭐지 지었어요? 지하철 4호선 이제 우이 신선설 더블 역세권에 이것도 위치가 되어 있네요. 대체로 이제 이 반려동물 인구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학가 주변 또 일자리가 많이 있는 주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차별화되는 이제 테마형 주택입니다. 위치가 성북구 동소문동 6가에 있고 토지 면적이 237제곱미터니까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70 한 2평? 72평. 예. 네, 72평 정도고 지목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 세대 수는 투룸 8세대, 3룸 1세대에서 총 9세대인데 이거 하실 때 토지 가격은 얼마였죠? 토지 가격은 약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네. 대출 얼마 받으셨어요? 그중에 70% 받았으니까는 거의 한 7억 7억 정도 정도 받았습니다. 한 4억 정도 갖고 매입을 하신 거네요. 위치가 이제 여기네요. 성신여대하고 우이신설 성신여대 있고요.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보시면 여기서 보면 어떤 땅이죠? 이렇게 된 두 필지를 가지고 매입해서 네. 필지 통합을 해서 지었습니다. 요 이제 요게 앞에 있는 게 도로고 도로 네.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요 두 개 필지 요거하고 요거 네. 두 개 필지 사서 이제 하신 거네요. 네. 네. 이건 이제 건축 개호라고 해요. 저 땅에 어떻게 지어질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주차장, 그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에서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세주택은 이제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세대수는 19세대. 그래서 2층에 3세대, 3층에 3세대, 그다음에 4층에 2세대, 5층이 1세대. 여기가 이제 5층을 3룸으로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총 이제 9세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목적이 임대 사업이 아니라 이제 분양, 매각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운다고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파는 노력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정보도 주고 마케팅해서 홈페이지도 만드셨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참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거 홈페이지 만들 방법까지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우리 반려동물하고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질문들 또 이렇게 문의사항들을 받고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홈페이지도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한번 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건물의 단면도예요. 횡 단면도하고 종 단면도. 여기 보시면 여기 1층이 주차장이고 위로 4개 층이 있는데 저쪽은 건물이 꺾여서 올라갔어요. 네. 전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제 사선제를 받아가지고 꺾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주택가 보면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왜 저렇게 됐지라고 하시는데 이 남쪽으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일조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선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되게 똑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주인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층은 필로피트 주차장, 2층에서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 또 옥상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네. 요건 이제 평면도네요. 2층에 평면도인데 여기 투룸 한 세대, 여기 가운데 또 투룸, 오른쪽에 투룸. 해서 이제 총 3세대가 2층에 이제 있는 형태로 보여져요. 이제 구조가 이제 A, B, C 타입, 3개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반려동물 전용 주택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일반인 주택하고 평면도는 비슷한데 안에 있는 이런 반려동물하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환기자치 장치, 펫도 방음, 중문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옵션들은 크게 3가지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려동물이 사는데 필요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호자들이 같이 사는데 필요한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주변 이웃집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옵션 이제 세 분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분들, 네. 그분들 자체의 편리성, 네. 또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의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이걸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은 네. 그런 시설들, 이게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네. 구분이 되네요.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환기장치인데 네. 요즘에 뭐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집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보호자를 위해서 또 반려동물 위해서 두 가지 다 이제 필요한 옵션입니다. 네. 근데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밖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집안에 통상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 집들은 좀 약간 그 아이들 냄새가 나는데 네. 그런 냄새를 갖다 다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펫도어는 뭐죠? 예, 이 펫도어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문 말고 네. 예, 반려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전용 문을 설치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거. 네네 거실하고 무슨 이제 화장실 네. 또는 거실하고 방을 갖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 거실하고 이제 베란다가 있으면 애들이 이제 일을 보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보면 냄새가 나니까 요걸 달아서 베란다 나가서 일을 보고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이건 뭐죠? 네, 이건 방음 중문은 이제 이웃들한테 네. 통상 이제 중문하면 이제 우리 미적인 감각을 좀 그렇죠. 예, 해서 이제 미닫이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터닝도어라 해가지고선 이제 이런 샤시로 문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안에서 짖거나 뭐 울거나 하더라도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맞아요. 이렇게 다세주택 가보면 그 옆집의 소음이 요즘 샤시가 좋으니까 그걸로는 많이 차단이 되는데 이 현관 쪽을 통해서 네, 서로 소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중문이 돼 있으면 상당 부분 이제 방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4번은 뭐죠? 미끄럼 방지 바닥인데 반려견하고 같이 사는 우리 이제 보호자분들은 사실 느끼는 부분인데 슬개골이라고 네. 이제 아이들 무릎이 많이 나갑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바닥이 미끄러울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가지고 그렇죠. 미끄럼 방지를 하는 코팅이 되어 있는 전용 이런 바닥재를 사용해서 바닥재를 쓴 거군요. 네. 그런 거. 사람은 불편함이 없는데 이 강아지는 바닥에 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끌리면서 이 탈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강아지의 어떤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좋죠. 또 이게 강아지 발톱에서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이제 효과도 있죠. 소리 네. 좀 들나게 하는. 네. 이런 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네. 또 빌트인 캣타워 이건 뭐죠? 우리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반려묘들은 이제 우리가 평면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높이를 되게 중요시 높은 데를 좋아하나 예, 봐요, 높은 얘들.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높은 데서 이제 관찰하고 이제 본인이 움직임을 좋아하는데 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길이나 네. 이런 통로가 없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놔주는 거네. 네네네. 애들이 다 위에서 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 전기 시설 이건 뭐죠? 이 반려동물은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이런 깜빡임이 있는 등을 설치하면 이 눈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 플리커 풀이라는 이런 등을 네. 설치하고 통상 사람들이 사는 높이는 이 퍼센트가 네. 30cm 정도 이렇게 그쵸. 돼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근데 그 높이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 코나 입이 닿기 좋은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에 감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코를 거기다 넣다가 이런데 네네. 감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게 차단할 수 있고. 차단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갖다 아예 높이 설치해서 예, 한 1m 정도 설치해가지고 닿지 않도록 그래요.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안전시설로. 네, 요거는 이제 목욕 시설.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목욕은 아이들한테 정말 사람하고 살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과인데 네. 사실 집에서 목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목욕시키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욕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불편한 자세를 해요. 네네. 하고 나면 허리 완전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힘들지만 이 애견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힘들지만 강아지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강아지도 좋고 우리 반려인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게 그 화장실에 네.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네. 화장실에 있어서 구부리지 않아도 되게 예, 그렇게 정말 잘 되어 좋네요.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강아지 네. 키우면서 네. 요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요건 뭐죠? 이거는 이제 외부 단열창.
우리 반려동물이 생각보다 사람만큼 이제 온도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여름 같은데 창문 닫아놓고 나가게 되면은 집안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이한테 좀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용 단열 성분이 강화된 창을 설치해가지고 네. 외부의 온도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신축 사업을 업으로 뭐 10년, 20년 하셨던 분도 이런 생각을 거의 못 하시는데 정말 이걸 처음 신축이라는 걸 처음 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구하고 또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치죠. 네. 우리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 10억을 투입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예상이? 한 25% 정도. 25%. 그럼 이제 한 2억 5천 정도. 네. 네. 괜찮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2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벌겠어요. 그것도 이 사업이 한 1년 정도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이걸 계속 도전하실 건가요? 예.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아니, 직장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시간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직장 다니시면서? 사실은 이제 신축은 네. 이제 리모델링보다 사실 더 노력을 적게 해도 이 계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시공업체 또 건설업체 이런 데하고 이제 잘 컨택해서 그분들한테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현장 나가서 내가 다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뭐 건축사 또 시공사, 세무사 다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좋은 분들을 만나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집 한 번 지면 10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시공사 선정할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 방법도 사실은 그 다인 TV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역시 책 통해서 그렇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이걸 하기 전에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그죠? 뭐 일주일에 한 3-4권 이상 읽으셨죠? 예. 그렇죠. 정말로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이런 데 통찰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길거리에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은행 돈도 써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분이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뭐 가장 큰 저한테 도움이 된 사람은 역시 아내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작기 시작했던 리모델링이 성과가 나타나니까는 좀 더 밀어주게 되었고 처음엔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돈을 좀 버시니까 이제 아내분도 믿어주시나 봐요. 네. 그래요. 그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책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본인한테는 이 책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사실 그 전까지는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정말 1년에 한 권도 볼까 말까 했는데 그 예전에 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건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제가 필요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까는 네. 전문가들한테 상담 가서 만나야 됐던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그렇죠. 네. 거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또 현장 나가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상승 효과가 나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당장 내가 한 권, 2권 읽는다고 변화는 없지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19년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아주 그냥 15%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또 큰 차익을 이제 만드실 텐데 앞으로 이 부동산 재테크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은 뭐 아파트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집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무언가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얻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재테크를 할 때 통제 가능한 투자.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투자는 좋은 시기를 만나면 돈을 벌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큰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물론 시대의 어떤 그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상당수는 내가 다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40, 50대고 또 직장인도 많아요. 이런 재테크 또 이런 도전을 좀 머뭇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말 다니TV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거기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실전 방안을 갖다가 좀 해보니까는 너무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실행을 통해서 네. 하신다면 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정말 멋진 분이죠. 이분의 5년 뒤가 전 기대가 돼요. 한 100억 정도 모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다시 모여서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또 100억을 만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단지 이제 보시는 걸 끝내지 마시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방금 행동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거, 또 현장 보는 거 이런 행동을 하나씩 해가시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